야야, 쟤 다리 봤어? 완전 기계잖아. 철다리 쌤. 우리 담배 펴도 못 쫓아오겠지. 뛰지도 못할 텐데. 몸 불편하면 집에나 있지 왜 선생질이야? 야야야, 체육쌤 그거 봤냐? 의족 안에서 뭐 툭 떨어진 거? 봤어. 근데 그게 왜 군번줄이야? 설마 진짜 군인이었어? 농담하지 마. 다리도 하나 없는 사람이 무슨 군대야. 아니, 난 봤어. 걔 눈빛이 장난 아니었어. 근데 말이야,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었어. 그날 이후 학교에선 아무도 그 쌤 눈을 제대로 못 쳐다봤거든.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셨다면 이제 절대 멈출 수 없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 외곽 회색 콘크리트 벽이 세월의 상처를 고스란히 드러낸 낡은 중학교. 이른 아침 교문을 통과하는 학생들의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 치던 그 순간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윤지아, 29살.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걷는 새로운 체육교사였습니다. 검은색 트레이닝복에 군인처럼 반듯하게 정리된 짧은 머리, 그리고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무표정한 얼굴로 복도를 지나가는 지아를 본 순간 학교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사람이 새로운 체육교사래. 한 학부모가 아이 손을 잡고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다리가 저런데 어떻게 체육을 가르치지? 또 다른 학부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무실 복도에서는 더욱 노골적인 시선들이 쏟아졌습니다. 선배 교사들은 지아를 마치 동물원의 진귀한 동물을 보듯 훑어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누가 저런 사람을 교사로 뽑았어? 요즘 장애인 의무 채용 때문에 아무나 다 받나 봐. 학부모들이 뭐라고 할지 뻔하네. 우리의 체육 선생이 저 모양이라고 난리 칠 거야. 체육교사가 제대로 뛸 수도 없으면서 무슨 체육을 가르친다는 거야? 지아는 이 모든 시선과 속삭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썹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장에서 적의 총성을 들으며 침착함을 유지하던 그때처럼 말입니다. 교무실 구석, 다른 교사들의 책상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놓인 낡은 나무 책상. 그곳이 지아에게 배정된 자리였습니다. 의자에 앉는 순간 지아의 가방에서 무언가 은색 끈이 살짝 튀어나왔습니다. 707특임단이라는 각인이 새겨진 군번줄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복도에서 일어난 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지아의 뒤에서 절뚝거리는 흉내를 내며 웃고 있었습니다. 야, 철다리 쌤 흉내 내봐. 한 학생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다른 학생이 과장되게 다리를 절며 걸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교사들도 이 광경을 보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드디어 첫 체육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운동장에 모인 학생들 사이로 지아가 나타났을 때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진짜 저 사람이 우리 체육 가르친다고? 다리도 성한 게 아닌데 무슨 체육을 가르치겠어? 지아는 차분하게 줄넘기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기초 체력 측정을 하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교복 바지를 흘러내리게 입고 염색한 머리에 피어싱까지 한 키 큰 남학생이 줄넘기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박도진, 15살. 이 학교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일진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쌤, 도진이 비웃음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줄넘기 대신 의족으로 뛰면 몇 번 돼요? 더 빨리 돌아갈 것 같은데? 순간 운동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지아를 바라봤고 도진의 무리들은 킬킬거리며 웃어댔습니다. 야, 도진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한 여학생이 작게 말했지만 도진은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왜? 궁금한 게 죄야?
로봇 다리로 뛰면 우리보다 빠를 수도 있잖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운동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지아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도진은 묘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지아의 눈빛에서 뭔가 위험한 것이 번뜩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소리만이 적막한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지아의 오른쪽 다리, 차가운 의족 안쪽 깊숙이 숨겨진 707특임단 군번줄이 여전히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그 작은 은색 줄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피비린내 나는 전장의 기억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총성과 폭발음, 적진 한복판에서 인지를 구출하던 그날 밤, 지뢰가 터지면서 동료를 구하려다 다리를 잃었던 그 순간의 고통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군번줄 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의족 위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참아라, 지아야. 넌 이제 군인이 아니라 교사야. 하지만 그 순간 지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계라는 게 있어. 며칠이 지나면서 학교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지아에 대한 조롱과 멸시는 이제 공공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복도에서는 학생들이 대놓고 절뚝거리는 흉내를 내며 웃어댔고, 교사들은 지아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익명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지아의 의족 사진이 올라온 것입니다. 체육복 바지 아래로 드러난 의족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철다리쌤, 로봇쌤, 사이보그 교사라는 악의적인 해시태그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헐, 이거 봐. 진짜 로봇다리네. 한 학생이 휴대폰 화면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완전 징그러워. 저런 게 어떻게 교사야? 다른 학생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사진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단체 채팅방마다 지아의 의족 사진이 공유되었고, 아이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지아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는 지아를 흉내내는 장난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학생들이 일부러 다리를 절며 걷는 모습을 보고 웃어대는 광경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교사들도 이런 모습을 보고 제지하기는커녕 못 본 척했습니다. 지아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지아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체육 시간, 상황이 극에 달했습니다. 지아가 줄넘기 수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박도진이 또다시 도발적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쌤, 저희도 의족 체험해 볼 수 있어요? 도진이 무리들과 함께 키득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로봇이 될 수 있나요? 도진의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지아는 차분하게 줄넘기를 거부하는 도진을 불러 세웠습니다. 박도진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왜요? 전 로봇 다리 없어서 줄넘기 못해요. 도진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체육은 몸이 아니라 정신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지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진은 코웃음을 치며 더욱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몸도 멀쩡하지 않은 사람이 뭘 가르쳐요? 우리한테 뭔 정신력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주변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선을 넘었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만 그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이후 도진과 그의 무리들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체육 수업 시간에는 지아의 의족에
몰래 낙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철, 폐기물, 수리점 같은 글씨들이 스티커로 붙여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예 체육창고 문을 안쪽에서 잠가버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수업 준비를 위해 창고에 들어간 지아가 갇혀버린 것입니다. 도진의 무리들은 창고 밖에서 키득거리며 웃어댔습니다. 쌤, 거기서 로봇 술이나 하세요. 도진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부품 갈아 끼우는데 시간 좀 걸릴 거예요. 다른 아이가 거들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지아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 무언가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지아는 창고 벽에 기대서서 천천히 의족을 만져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군번줄이 살짝 만져졌습니다. 707특임단. 한때 적진 한복판에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았던 그 이름이 다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참을성도 한계가 있지. 지아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 속에서 지아는 이미 다른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군인 시절 배웠던 모든 것들이 천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인내심, 관찰력,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행동하는 법. 지아는 이제 이 아이들을 단순한 학생이 아닌 교정이 필요한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다른 교사가 와서 창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진과 그의 무리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마워, 아이들아. 지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걸 생각해 볼 시간이 있었어. 도진은 지아의 말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어깨를 으쓱하며 친구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학교 내부 CCTV 시스템 접근 프로그램이 떠올랐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배운 정보 수집 기술이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수업을 시작해볼까? 지아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키보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의족을 조심스럽게 벗어냈습니다. 차가운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의족을 손으로 천천히 닦아내는데 그 안쪽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707특임단이라는 각인이 새겨진 은색 군번줄. 지아는 그 차가운 금속줄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07. 그 이름 평생 숨기려 했는데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순간 지아의 머릿속에 끔찍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시리아 국경 근처 적막한 사막 한복판에서 벌어진 그 작전.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된 한국인 인질 3명을 구출하기 위한 극비 임무였습니다. 당시 23살이었던 지아는 707특임단 역사상 최연소 실전 투입 요원이었습니다. 동료들도 상관들도 지아의 실력을 인정했습니다. 완벽한 사격술, 번개 같은 판단력, 그리고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정신력까지. 윤중사, 인질들이 지하 벙커 깊숙이 있어. 내가 선두로 들어가. 작전 지휘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지아는 주저없이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M사 카빈 소총을 든 채 벙커 입구로 향하던 그 순간까지만 해도 이번 작전도 완벽하게 성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벙커 입구에서 겨우 몇 미터 떨어진 곳에 교묘하게 매설된 대인지뢰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꽝! 귀청이 터질 듯한 폭발음과 함께 지아의 오른쪽 다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온몸을 휩쓸었지만 지아는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원으로서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아를 구하기 위해 달려온 이상민 상사가 적의 저격수 총탄에 맞아 쓰러진 것입니다. 지아야, 살아서 꼭 돌아가. 이상민 상사의 마지막 말이 지아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신입 시절부터 지아를 친동생처럼 아껴주던 선배였습니다. 결국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인질 3명 모두 무사히 구출되었고 테러리스트들은 전원 제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지아는 다리를 잃었고 이상민 상사는 영원히 고향 땅을 밟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가 기밀 유지를 위해 이번 작전의 모든 기록은 최고 기밀로 분류됩니다. 병원 침대에서 깨어난 지아에게 국정원 관계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희생은 인정하지만 대외적으로는 훈련 중 폭발물 사고로 부상당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지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그 영광조차 숨겨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명예 전역 후 지아는 조용히 살아가려 했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묻어두고 평범한 교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더 이상 총을 들지 않고 아이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사람들은 지아를 그저 불쌍한 장애인으로만 바라봤고 학생들은 조롱거리로 여겼습니다. 지아가 조국을 위해 흘린 피도, 동료를 잃은 아픔도, 수많은 생명을 구한 영웅적 행위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적을 제압하던 특수부대원이 아닌 학생들에게 괴롭힘당하는 초라한 교사의 모습만이 비춰졌습니다. 이상민 상사, 정말 미안해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어서요. 그 순간 지아의 스마트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또 다른 익명 계정에서 지아의 의족 사진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고철수거, 폐기물 처리장 직행이라는 더욱 악독한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707특임단에서 사용하던 특수 프로그램들이 여전히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정보 수집, 감시, 추적. 모든 기술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학교 보안 시스템 침투 완료. 지아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에는 학교 내부 모든 CCTV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박도진과 그의 무리들이 지아를 괴롭히는 모든 장면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의 조롱, 체육창고, 감금, 의족 낙서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아가 찾은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진의 무리가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장면들도 발견했습니다. 화장실에서의 폭행, 돈 갈취, 심지어 여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까지. 이 정도면 충분해. 지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아는 도진의 개인정보까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집 주소, 부모 직업, 자주 가는 장소들까지. 707특임단에서 배운 정보 수집 능력이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교육을 시작해볼까? 지아의 입꼬에 섬뜩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군번줄을 꽉 쥐며 지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상민 상사, 이번엔 제대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어요. 다음 날부터 지아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하고 말없는 교사였지만 그 내면에서는 치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도진 무리의 모든 행동을 일일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수첩의 시간, 장소, 행동 패턴까지 상세히 적어나갔습니다. 오전 9시 15분 박도진 화장실에서 흡연. 오전 10시 30분 체육창고 잠금 시각 정확히 기록. 오후 2시 복도 낙서 마이너스 네임펜 잉크 냄새로 보아 파란색 모나미 153 추정. 707특임단에서 배운 관찰과 기록 기술이 고스란히 살아났습니다. 지아는 마치 적진을 정찰하듯 도진 무리의 모든 동선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며칠 후 지아는 더욱 대담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점심시간 교실이 비어 있을 때 학생들의 가방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진의 가방 안쪽 주머니에는 담배와 라이터가 숨겨져 있었고 다른 무리들의 가방에서는 다른 학생들에게서 뺏은 돈과 협박용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군. 지아가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아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각 학생의 가방에 손톱만한 크기의 소형 GPS 추적 장치를 몰래 부착하는 것이었습니다. 707특임단에서 사용하던 군용 장비들이 아직도 지아의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다 보인다. 지아의 눈빛이 섬뜩하게 번뜩였습니다. GPS 추적을 통해 지아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도진 무리가 방과 후에 학교 근처 낡은 노래방에서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심지어 다른 학교 학생들을 불러내어 폭행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노래방 근처에 숨어서 며칠간 관찰했습니다. 군인 시절 배운 은밀한 감시 기술이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도진 무리의 모든 범죄 행위가 지아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증거 수집 완료. 지아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GPS 신호가 평소와 다른 곳에서 감지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좀 더 떨어진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지아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끝에서 끔찍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진과 그의 무리 5명이 다른 학교 학생 1명을 둘러싸고 폭행을 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해 학생은 이미 코에서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돈 더 가져와 알겠어? 도진이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정말 없어요. 용돈도 다 갖다 드렸는데. 피해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부모님께 전화해서 더 달라고 해.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도진의 친구가 휴대폰으로 폭행 장면을 촬영하며 위협했습니다. 지아는 이 모든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분노를 참고 있었습니다. 707특임단 시절이라면 즉시 제압에 나섰겠지만 지금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참아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아가 주먹을 꽉 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도진이 벽돌 조각을 집어들더니 피해 학생의 머리를 향해 내려치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만. 지아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지아는 즉시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합니다. 위치는? 하지만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순간 피해 학생이 더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도진이 실제로 벽돌을 휘둘렀고 학생은 머리를 감싸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족을 신은 채로 골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비록 한쪽 다리는 의족이었지만 707특임단에서 배운 기동술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지아의 차가운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진과 그의 무리들이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지아의 모습은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고 전신에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철다리 쌤? 도진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해요? 너희들이야말로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지아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냥 장난치고 있었어요. 도진의 친구가 거짓말했습니다. 지아는 바닥에 쓰러진 학생을 보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집에 가라. 모두. 지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진 무리는 어리둥절해하며 자리를 떠났지만 도진만은 지아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쌤, 혹시 우리 미행했어요? 도진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지아는 아무 대답 없이 피해 학생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진짜 교육을 시작할 때가 됐어. 지아가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의족을 벗고 특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707특임단 시절 사용하던 전투화를 꺼내고 검은색 전술복을 입었습니다. 오늘 밤이 진짜 수업 시간이야. 밤 10시 학교 근처 구석진 골목. 가로등 불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또다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진과 그의 무리 5명이 어제와는 다른 학생을 골목 깊숙이 끌고 가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야, 김민수, 내가 우리한테 고자질했다며? 도진이 주먹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라고요. 김민수라는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부인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어젯밤 일을 선생한테 잃은 게 너잖아. 도진의 친구가 발로 차며 말했습니다. 도진 무리는 어제 지아에게 들킨 일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고자질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평소 약해 보이는 김민수를 범인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엔 확실히 입 다물게 해줘야겠어. 도진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동영상으로 찍어서 온라인에 올릴 거야. 그럼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온 학교가 다 알게 될 거야. 김민수는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이미 얼굴 여기저기에 멍이 들어 있었고 교복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골목 어귀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고 침착한 걸음소리였지만 왠지 모르게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전술복을 입고 머리에는 후드를 쓴 채 얼굴을 가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쪽 다리의 걸음걸이가 조금 다른 것으로 보아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윤지아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초라하고 무기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이 골목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뭐야? 도진의 친구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아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죽음의 전령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의족을 신고 있었지만 그 움직임은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야? 도진이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후드를 벗어내며 자신의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차가운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철다리 쌤? 도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왜 와요? 그리고 그 옷은 뭐고? 그 순간 지아가 움직였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배운 근접 전투 기술이 폭발했습니다.
번개같이 빠른 속도로 도진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비틀었습니다. 아! 도진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른 무리들이 놀라서 달려들려 했지만 지아의 움직임은 그들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한 명은 목 뒤 급소를 정확히 찔러 기절시켰고 다른 한 명은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이게 뭐야? 나머지 두 명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지아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707특임단. 지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나쁜 버릇을 고쳐야 해. 도진은 손목을 붙들고 아파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707특임단이 뭐야? 무슨 소리를?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지아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해외 테러 진압 및 인질 구출 전문 부대. 내가 5년간 몸담았던 곳이야. 순간 골목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도진 무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이야. 장애인이 무슨 특수부대. 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아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자신의 의족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역한 거야. 시리아에서 인질 구출 작전 중에 지뢰 폭발로 다리를 잃었거든. 그 말에 도진 무리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괴롭혀온 대상이 실제 전쟁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아는 순식간에 나머지 무리들까지 모두 제압했습니다. 5명 전원이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아는 수만 번 거칠게 쉬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교육을 시작하자. 지아가 도진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휴대폰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동영상들, 돈을 갈취하는 사진들, 심지어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증거야. 지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동안 저질러온 모든 범죄의 증거들이 여기 다 있어. 도진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제발. 지아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괴롭힌 아이들도 똑같이 말했을 텐데, 제발 그만해달라고. 지아는 도진의 가방을 뒤져서 담배와 라이터,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서 뺏은 돈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이것도 다 증거야. 갈취한 돈, 미성년자 흡연, 폭행, 협박. 지아가 하나씩 나열했습니다. 이 정도면 소년원 가기에 충분해. 그때 도진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장애인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 하지만 지아는 빙긋 웃으며 자신의 손목 시계를 보여줬습니다. 작은 카메라가 달린 특수 시계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녹화되고 있어. 지아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김민수를 괴롭히는 장면부터 내가 정당방위로 너희를 제압하는 장면까지 모두 말이야. 도진 무리들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제 선택해. 지아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경찰서 가서 자수할래? 아니면 내가 모든 증거를 학교와 교육청에 제출할래? 다음 날 아침 학교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젯밤 골목에서 일어난 일의 여파가 몰려온 것입니다. 도진과 그의 무리들은 결국 경찰서에 자수하기로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지아에게 유리하게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 학교 정문 앞에 고급 외제차 2대가 급하게 들어섰습니다. 박도진의 부모와 다른가에 학생의 부모들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진의 아버지가 교장실 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습니다. 대형 건설업체 임원이라는 그는 평소 학교에 많은 기부금을 내며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우리 애를 폭행한 게 교사 맞습니까? 장애인인 거 알고 배려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이런 식으로 보답을 하네요. 도진의 어머니가 히스테리적으로 외쳤습니다. 교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정하시고 일단 상황 파악부터. 상황 파악은 무슨? 우리 애가 병원에 입원했다고요. 손목 인대가 늘어나고 온몸에 멍투성이라고요. 도진의 아버지가 주먹을 책상에 내리쳤습니다. 그런 사람을 왜 교사로 채용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반대했을 것입니다. 다른 학부모도 가세했습니다. 교무실에서는 다른 교사들도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저런 사람을 교사로 뽑으니까. 한 선배 교사가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학생을 폭행하다니. 이제 우리 학교 이미지도 땅에 떨어졌네. 다른 교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아는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장실에서는 점점 상황이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지아의 즉시 해임을 요구했고 심지어 손해배상까지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진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변호사와 상의해서 형사 고발도 검토하겠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폭행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도진의 아버지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교장은 진땀을 흘리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일단 윤지아 교사를 불러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때 교장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지아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의 위축된 모습과는 달리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윤지아입니다. 부르셨습니까? 지아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일제히 지아를 노려봤습니다. 적개심이 가득한 시선들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애를 폭행한 거 맞죠? 도진의 어머니가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지아는 아무 대답 없이 교장 책상 위에 작은 USB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교장이 의아해했습니다. 답입니다. 지아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교장이 컴퓨터에 USB를 꽂자 화면에 여러 개의 동영상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지아가 며칠간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도진 무리가 복도에서 지아를 조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절뚝거리는 흉내를 내며 웃어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진의 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체육창고에 지아를 가두고 조롱하는 장면, 의족에 낙서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재생되었습니다. 교장과 학부모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우리 애가 한 게 아닐 거예요. 도진의 아버지가 억지로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노래방에서의 장면이었습니다. 도진 무리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모습,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돈을 갈취하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교사가 왜 학생들을 미행해서? 도진의 어머니가 항변했습니다. 지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행이 아니라 순찰이었습니다. 교사로서 학생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어젯밤 골목에서의 장면이었습니다.
도진 무리가 김민수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세요. 김민수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교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교장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학부모들은 할 말을 잃었고 교장은 경악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지아가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당방위를 한 것뿐입니다. 한 학생이 생명의 위험에 처했고 교사로서 보호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도진의 아버지가 머뭇거렸습니다. 지아가 또 다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진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내용들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동영상들, 갈취한 돈의 사진들, 불법 촬영물들까지 이 모든 증거는 이미 경찰에 제출되었습니다. 지아가 말했습니다. 학교 폭력, 갈취, 협박, 불법 촬영. 최소 소년원 2년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진의 부모는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즉시 소집하겠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당분간 출석 정지 처리하고. 아니에요. 지아가 교장을 제지했습니다. 저는 정근을 신청하겠습니다. 교장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요? 당신이 피해자인데. 교장이 의아해했습니다. 지아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군인이었고 이제는 교사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경계가 사라졌어요. 그건 좋지 않습니다. 며칠 후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교장, 교감, 학부모 대표들, 그리고 지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도진과 그의 무리들은 별도의 상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위원회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도진 무리 전원은 타학교 전학 및 의무 심리 상담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심각한 범죄 행위였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박도진 학생과 동조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즉시 전학 조치하며 6개월간 의무 상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이 엄중한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아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지아는 교육청에 정근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교감이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해결되었는데.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군인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건 아이들에게도 저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지아는 운동장에서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교생이 모인 가운데 지아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아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곧 이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은 웅성거리며 궁금해했습니다. 지아에 대한 소문이 이미 학교 전체에 퍼져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지아는 운동장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의족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를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리가 불편하니까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고요. 지아는 잠시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지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족을 신은 채로 완벽한 격투 동작을 시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707특임단에서 배운 모든 기술이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태권도 발차기, 유도 매치기,
군용 격투술까지. 지아의 몸짓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완벽했습니다. 의족이 있다는 것이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괴롭혔던 교사가 이런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와! 한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감탄했습니다. 완전 대박이다. 다른 학생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시연을 마치고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동정이나 멸시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존경과 경외감이 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출신입니다. 지아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5년간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동료들과 함께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운동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다리는 시리아에서 인질 구출 작전 중에 잃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된 우리나라 사람들을 구하다가 지뢰 폭발에 당했어요. 지아가 자신의 의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학생들 중 몇몇은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영웅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것은 제 과거가 아닙니다. 지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지아는 학생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한 사람은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김민수였습니다. 도진 무리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그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 김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김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학생들도 하나, 둘씩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것은 약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학생들이었지만 곧 전교생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아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상민 상사. 지아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교사가 된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지아는 교무실에서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군번줄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제 진짜로 안녕이야. 지아가 군번줄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진짜 원하는 일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다리는 잃었지만 나는 절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아가 운동장에서 했던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윤지아는 조용히 학교를 떠났습니다. 아침 일찍 아직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마지막 짐을 챙겼습니다. 교무실은 고요했고 지하의 책상만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단 한 장의 작은 메모지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지하의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한 사람은 누군가를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다. 지아가 떠난 후 학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서로를 괴롭히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지아가 보여준 진정한 강함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민수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위축되고 소극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학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얘들아, 1학년들이 또 괴롭힘 당한다는 소문 들었어? 김민수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응, 3학년 형들이 돈 빼앗는다던데. 친구가 걱정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지. 윤지아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김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김민수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의 마지막 시연을 본 모든 학생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한편 다른 학교로 전학 간 박도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학교에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받게 된 심리 상담이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도진에게 지하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리아에서의 인질 구출 작전, 동료를 구하려다 다리를 잃은 이야기, 그리고 그 후 조용히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려 했던 지하의 마음까지. 선생님, 도진이 상담 중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영웅을 괴롭혔다니. 중요한 것은 이제 깨달았다는 거야. 상담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도진아, 넌 분명히 변할 수 있을 거야. 그 후 도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대신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진심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김민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급 회장까지 맡게 되었고 후배들을 돌보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졸업식 당일 김민수는 우편함에서 특별한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 주소를 보니 다른 도시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놀랍게도 박도진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김민수에게 정말 오랜만이야.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새로운 학교에서 열심히 지내고 있어. 너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 그날 밤 윤지아 선생님이 너를 구해주시던 모습을 계속 생각하게 돼. 선생님은 한쪽 다리가 불편하셨는데도 너를 보호하기 위해 망설이지 않으셨잖아. 그때 나는 정말 부끄러웠어.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된 건데 윤지아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나라를 위해 싸우시다가 다리를 잃으셨는데 그 후에도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교사가 되신 거야. 그런 분을 내가 정말 죄송해. 요즘 나는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어. 상담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진정한 용기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바뀌려는 거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됐어. 김민수야, 그동안 너를 괴롭혀서 정말 미안해. 용서해달라는 말은 감히 못하겠어. 다만 내가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이 학교에서도 나처럼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이 있더라. 예전 같았으면 모른 척 했겠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어. 윤지아 선생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강함을 기억하기 때문이야. 어제는 1학년 후배가 선배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걸 봤어. 예전의 나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 용기를 내서 말렸어. 무서웠지만 윤지아 선생님을 생각하니 힘이 났어. 민수야, 너도 이제 졸업이지? 고등학교 가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되면 윤지아 선생님께 안부 전해줘.
제자들이 모두 잘 자라고 있다고 말이야.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나도 변할 수 있었어. 박도진이가. 김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아 선생님의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강한 사람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다. 김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 우리 모두 강해지고 있어요. 그날 저녁 김민수는 인터넷을 통해 지아의 근황을 찾아봤습니다. 지아는 이제 다른 도시의 특수교육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에 따르면 지아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진정한 용기와 희망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민수는 작은 소포를 준비했습니다. 안에는 반 전체 학생들이 쓴 감사 편지와 졸업 앨범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지아 선생님께, 선생님 덕분에 저희는 진짜 강한 사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제 저희도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신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의 다리는 잃어버렸을지 몰라도 선생님은 절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영웅 선생님. 전교생 1동. 며칠 후 지아에게 이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지아는 편지들을 하나씩 읽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히 도진의 편지를 봤을 때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상민 상사. 지아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지키려던 미래가 이런 거였나 봐요. 그리고 지아는 새로운 학교에서 오늘도 아이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의족을 신고 절뚝거리며 걷지만 그 걸음걸음마다 희망과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니까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용기, 여러분께도 있으시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